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시원한 사이다 발언 담당 중3 안세은입니다. 토론은 내 생활의 비타민. 즐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고3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괴롭혀도 끄떡없는 간이한 청소년 고일송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 답이 아닌 뚜렷한 저의 생각을 담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혜수입니다. 배우 이진기님을 닮은 매력적인 눈매로 모두를 집중시키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진재입니다. 제 친구는 오늘 처음 왔죠? 네. 진짜 이준기 배우님 닮았네요. 아, 부럽다. 잘 부탁해요. 네. 자,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오늘의 전문가 소개할게요. 박민규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배우 이준기님과 함께 토론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에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장시간 연설 등을 해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를 뜻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모두 발언, 2번 언더독, 3번 필리버스터. 빨리 얘기해줘봐. 나도 몰라. 모르겠다고. 저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성환 의원님 3번. 3번 필리버스터 네. 들어봤나요? 약간 필리버스터가 조금 더 약간 전문적인 단어이지 않았나. 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필리버스터가 맞습니다. 귀에 익숙한 말이긴 한데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정확한 뜻을 한번 들어볼게요. 필리버스터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 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가장 처음 필리버스터를 한 당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1번 김대중 전 대통령, 2번 김영삼 전 대통령, 3번 김종필 전 국회의원. 요것도 조금 정치 시사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봤음직하거든요. 짜잔. 우리 송소환 의원님. 저는 네, 왠지 3번. 3번 네. 김종필 전 국회의원님. 네. 저도 솔직히 정확하진 않은데 네. 1번, 2번 다 전 대통령이셨던 분들이잖아요. 오. 보통 그럼 다 여당이신 거고. 네. 그리고 다 약간 다 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으니까 네. 국회의원이신 이제 김종필 전 국회의원님이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땡! 네. 당시의 국회의원인 분이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셨겠죠. 자, 우리 한혜수 의원님. 전에 1번. 1번 김대중 전 대통령. 네, 저를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목소리가 들렸나요? 네, 1번이나 네. 네. 정답입니다. 어디도 아니야? 받았네, 받았어. 자, 정답은 1번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맞습니다. 세 분 다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인데요.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정답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초선 의원이셨고요. 회기 종료까지 5시간 19분 정도 동안 의사 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결국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셨다고 합니다. 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지 그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서 많은 의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사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1인당 1회씩 제적의원 3분의 1에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수 제적의원이 중단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되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제적위원 3분의 1, 2번 제적위원 2분의 1, 3번 제적위원 5분의 3. 네, 해수 해수. 한혜수 위원님 3번? 3번 네. 제적위원 5분의 3. 원래 사회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해야 뭐가 오, 된다라고 하는데 과반수 이상인 5분의 3이 오. 있지 않을까. 중지시키려면 많은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측면에서 3번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제적위원 5분의 3입니다. 우리 박민기 변호사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되는 조건은 국회법 제10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동의가 제출된 뒤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오랜만이죠. 우리 한혜수 위원님이 최종 우승하셨습니다. 박수. 오랜만에 우승하셨는데 소감 발표해 주세요. 더 열심히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자, 매주 의회 상식 퀴즈를 진행할수록 우리 여러분들의 의회 상식이 늘어나는 게 저한테도 보여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다음 주 우승을 위해 다른 위원님들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자, 오늘은 한혜수 위원님이 어떤 제안을 준비하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을 보거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를 혹하게 하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예뻐지기 위한 수술 성형 광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형에 관심도 많고 여기저기 성형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그쪽에서 쏠리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달에는 성형이 여름방학 계획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 2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외모를 가꾸기 위한 방법으로 성형이 노출되는 지금의 분위기가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성형으로 예뻐질 수 있다는 유혹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성형에 대한 부작용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걱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성형,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청소년 성형수술 찬성 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이라는 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성형수술이 실제로도 많은 편인가요? 예, 그 청소년 성형수술만 따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한 고등학생 중에 85%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는 성형수술을 해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요. 또한 30%의 고등학생은 본인이 성형수술을 이미 했거나 또 하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형을 외모를 가꾸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성형수술에 대한 우리 한혜수 위원님의 고민, 오늘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얻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걱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 성형,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청소년기에만 누릴 수 있는 뭐 맑고 깨끗한 얼굴에 좀 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성형을 하지 않아도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청소년기 성형수술은 개인의 선택이고 이후의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이나 피부 관리로도 꼭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성형수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반대. 오! 청소년 성형수술 찬성 대 반대,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 학창시절 외모관리 중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지금 청소년들이 성형수술에 관심이 또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크길래 그러나 궁금하기는 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내 외모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외모에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하게 외모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씻는 티가 난다는 경우에는 뭐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외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극단적인 뭐 경우지만 그런 뭐 왕따 같은 거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어른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이 무슨 외모 관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인 중에 고등학생 딸을 둔 분이 계신데 이제 그 언니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네. 되게 의기소침해있고 항상 이렇게 비추리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고1 방학 때는 쌍꺼풀 수술을 한 후에 이게 자신감을 되찾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실제 일상생활, 학교생활까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성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분들 사이에서 요즘에 약간 뷰티, 뭐 패션, 외모 가꾸기 이런 트렌드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성형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아이템이 있어요. 쌍꺼풀 테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그게 눈꺼풀에 붙이면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성비 값 아이템인데 많이 애용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화장품에 대해 모르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인원 제품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그런 거 아시죠? 약간 남자애들은 막 뭐 바르고 귀찮으니까 네. 그냥 올인원이라 해서 로션 겸 뭐 촉촉하고 뭐 깔끔한 피부 톤업 이런 걸 다 섞여 있는 이제 오. 베이스템 하나만 이렇게 사용하는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오늘 피부가 좀 반짝반짝 하거든요. 뭐 바르셨나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뭐 뷰티, 화장 하면은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또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하고 수수한 화장 그리고 깔끔한 스타일링이 제일 좋더라고요. 약간 뭐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길이 남을 흑역사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보통은 지나고 나서야 흑역사인 줄 아는데 우리 안세현 의원님은 흑역사를 예방까지 하고 있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힙하면서 레트로 느낌이 나는 옷과 장신구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뭐 뿔테 안경, 뭐 찌개핀, 화이트 네. 팬츠, 뭐 크롭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에게도 외모 관리는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쪽으로 의견이 쏠리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시는데 가게에 온 제 또래 학생 중에 약간 좀 막 눈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반짝거리는 립스틱도 바르고 오는데 오히려 예쁘지 않고 조금 어색하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 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학생다워 보이는 게 예쁘다. 요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그냥 그 나이대에 맞는 알맞은 이제 본인의 외모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외모 가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앞서서 청소년 성형수술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이 실제로 주변을 보면서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청소년 성형수술이 아주 드문 일인지 아니면 좀 종종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좀 볼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저랑 이제 친한 여자애들이 이제 겨울 방학이 좀 기니까 네. 그때 이제 쌍꺼풀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친하니까 너 쌍수했냐? 막 이러면 놀리기도 하는데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꼭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쌍꺼풀 수술 정도는 꽤나 네.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네. 저도 주변 친구 중에 쌍꺼풀 수술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더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친구도 있지만 눈꺼풀이 처지는 그 안검하수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몰랐어요. 사실은 완전 몰랐어요. 성공한 케이스죠. 완전 자연스럽게. 절대로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약간 치료의 목적이 훨씬 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성형 수술에 대해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떨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우리 아이도 했고 쌍꺼풀 수술해줬어요. 몇몇이 하는 거는 같아요. 대놓고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약간 중학생이라 아직 교정 그런 거 많이 하고 이제 뭐 눈 쌍꺼풀 고등학교 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이게 미리 자리 잡으라고. 미리 깔끔하게 어. 좀 내 걸로 만들어 놓게. 부모님들은 주변에서 성형했다라는 뭐 자녀분들이나 자녀분의 친구들이 꽤 많이 있나 봐요. 저는 있는데 아직 딸은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애가 막 하도 조르고 그러면은 한 쌍꺼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애가 또 쌍꺼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쌍꺼풀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탐이 났는가 봐요. 정말 해야 될 얼굴이고 원한다면 저는 해줄 것 같아요. 뭐 쌍꺼풀하고 그리고 눈썹 문신 정도? 어느 한 부분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걸 고민으로 갖고 있다면은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어느 부분이든 이렇게 한번 성형을 해주는 것도 자신감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쌍꺼풀 하면 막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쌍꺼풀 정도는 뭐 그냥 성형 쪽에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좀 성형이나 시술에 관대하시네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후회 없고 저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하고 되게 만족스럽고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요즘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인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외모 지상주의로 가는 거는 너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애는 하진 않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지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또 자기가 일에 대한 거, 공부에 대한 그런 것도 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감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 또는 생각보다 의외였다, 이런 이야기 해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금 다 약간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알았는데 좀 관대하게 다 이해해 주시고 네. 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의외였어요. 그쵸.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성형에 관대하신 느낌이라서 한 분 빼고 좀 다. 놀랐어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청소년 성형 내가 결정한다 대 부모님이 결정한다 입니다. 자, 이번 토론은 성형에 대한 부모님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과연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형수술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병원과 수술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의 그 동의가 꼭 필요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후견인의 수술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일단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형할 곳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럼요. 없다. 근데 또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성형을 한다면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코를 좀 하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날 이후로 거울만 보면 계속 코만 보이고 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이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확실히 좀 그 부위에 신경이 쓰이죠. 자, 여기서 좀 번외로 우리 변호사님은 혹시 네. 성형의 유혹이나 네.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 전교에서 가장 까만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시합을 할 때마다 네, 친구들이 외국인 취급을 하면서 장난을 쳐서 그때는 좀 얼굴이 하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네. 지금은 성형에 대한 유혹은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런 성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나요? 이제 SNS 같은 걸 보다 보면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비포 애프터. 맞아요. 근데 평범한 분들이 막 슈스급의 미모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 거 보면 나도 약간 예뻐지고 싶다 하면서 약간의 성형의 유혹이 약간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후기인 척하는 광고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또 낚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넘기죠. 저는 성형수술에 관심이 간 적이 진짜 딱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성형수술도 수술인데 솔직히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뭐 요즘은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들이 성형한 것을 굳이 감추지 않는 그런 또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성형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청소년기에 성형을 한다면 내 결정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결정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부모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이 성형을 한다면 비용 면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쵸. 부모님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청소년 성형은 부모님 목소리에 딱 귀를 닫고 네. 저는 이제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신기하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에서 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씻고 나오거나 그러면 엄마가 한 번씩 와가지고 너 코만 조금 이렇게 올리면 잘생겼어. 아쉬워. 계속 그러시니까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더 어렸으면 엄마 손에 벌써 이끌려서 이제 코를 만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생각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기 싫어서 자기 생각이 중요할 수도 있고. 저도 수술 좀 무서워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저는 어린 나이에 성형을 하면 벌어지는 일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의 16살 청소년이 벌써 100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성형 중독으로 시력 감퇴나 뭐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것들을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때니까 부모님의 결정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성형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성형 수술로 인한 실제 의료 분쟁들이 또 굉장히 잦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이게 눈썹 위 부분이 함몰돼가지고 얼굴 형태가 변하거나 또 시력이 소실되는 등의 사건으로 7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조금 받을 수 있고 또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청소년 성형수술 찬성 대 반대 이 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까 합니다. 혹시 어떤 성형은 몇 살 이하에는 뭐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살부터 성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들도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아직 뼈가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코나 혹은 윤곽을 다루는 수술 같은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10시 이후로 금지하는 것이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연령 제한을 만약에 설정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연령 제한을 둬도 좋을 것 같아요. 미용 목적인 성형에 연령 제한이 있으면 자기만의 매력과 개성을 찾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얼굴에도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성형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도 맞고 성인이 되어서 성형을 하게 되더라도 늦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선택의 자유마저 없애는 건 약간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위원분들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의 기준을 대중 매체나 어른들의 눈높이로만으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기에만 누릴 수 있는 뭐 맑고 깨끗한 얼굴에 좀 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성형을 하지 않아도 행복 지수가 막 쑥쑥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굳이 성형을 한다면 어른이 돼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형의 양면을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청소년기 성형수술은 개인의 선택이고 이후의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다 들어보셨
쓸 말인 것 같은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외모를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이나 피부 관리로도 꼭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를 제안한 한혜수 위원님 어떠신가요? 네. 청소년기에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성형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모를 이렇게 꼭 바꾸는 것만이 자신감을 찾는 방법일까? 춤이나 노래, 이런 특기나 또 수학, 뭐 이런 걸 잘하는 것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최종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청소년 성형수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최종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청소년 성형수술에 대한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은 반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반대로 결정이 났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시대가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충분히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존중해 주실 줄 알았는데 3분이나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성형에 대해 그래도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알아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형의 장단점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관대하실 줄은 진짜 저도 몰랐어요. 맞아요. 부모님들 VCR이 굉장히 예상 외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성형이라 보면 이제 외모인 거잖아요. 자기의 외모를 가꾼다, 좀 더 이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찬성 반대를 들어보면서 좀 더 한층 제 외모에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네. 좀 이제 제 피부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찬성 반대 측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성형의 면들을 알게 되어서 그게 굉장히 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을 지켜보신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네. 들어볼게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 사람의 찐 매력은 대화를 오래 하면서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형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가꿀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청소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준 우리 박민규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고.